이번에도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학생의 마음이 궁금한데요. 다른 고민을 가진 학생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학생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이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사연을 몇 개 받았었어요. 한 명은 이제 학교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서 고민하는 친구, 또 한 명은 부모님이 자꾸 언니랑 차별하면서 자기한테 막 지적만 하는 엄마를 둔 친구의 사연이 있었는데, 아마 하경 양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고민 상담 서로서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경 양이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약간 소외감 느끼는 친구나 엄마한테 자꾸 지적당하는 친구한테 뭐 이렇게 고민 상담에 대한 솔루션 같은 걸 만약에 본인이 해준다면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같은 거 떠오른 거 있어요 혹시? 저는 제가 첫 학기 때 친구가 아예 없으니까는 처음에는 위클래스 학교에 상담하는 데가 있어요. 위클래스라고. 맞다, 요즘 거기서 이제는 뭐 고민 상담이나 그런 거를 하거나 쉬는 시간마다 놀러 가면 거기 친구들 몇몇 있어요. 맞아, 근데 맞아, 제가 맞아. 친구 친해진 게 처음이 딱 위클래스에서 많은 안에서. 칠판 있고 그림 그리고 놀고 보드게임도 있으니까는 거기서 놀면서 친해지고 하니까. 학교에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서로 위안하면서 서로서로 친구가 되면서 회복하는 거죠. 그래도 위클래스를 찾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네요. 혼자 고민하고 그냥 이럴 만도 한데 거기에 가서 고민 상담을 했다는 게 위클래스 선생님도 물론 도움이 됐겠지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서로서로 상담해주면서 더 친해지는 거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뭔가 그런 상담소를 가면은 잘못돼 있는 애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먼저 문제가 있으면 가서 상담도 받고 네, 얘기도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하경 학생은 지금 고민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러는 건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짜증 이런 감정이 느끼거나 그러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그게 가끔씩 반복이 되니까는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이게 뭔지를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전에 그냥 괜히 눈물 나고 막 때로는 그냥 괜히 짜증 나고 이유도 없이. 저는 이제 어찌됐건 진료실에서 청소년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 요즘 계속 마음이 막 우울하고 눈물 나고 짜증 나고 하는데 왜 아빠는 다른 뭐 언니 오빠들은 다 봐주면서 막상 딸은 신경 안 써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입소하라고 그랬어요.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면 과거에는 내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 있었어요.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내가 나와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성과나 노력으로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인정이나 사랑은 기본값이에요.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내가 그걸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못 얻을 수도 있고, 물론 내가 공부나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담보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생활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100%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울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밤에 자려고 하다가 되게 막 제 인생이 제 인생처럼 풀리지 않을 때는 괜히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괜히 감정이 울컥해지고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예민해질 때도 있고 이런 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님 품 안에서 이렇게 뽀사롭게 자라는 애들은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경 양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건강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가 때로는 예민하게 때로는 울컥하게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죠. 혹시 원장님 이런 이제 중2 친구들이 겪는 중2병과
실제 우울증과의 좀 차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땐 유사해요. 왜냐면 우울증도 청소년기 우울증은 대부분 그냥 기운 없고 울적하고 울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되게 반항적으로 나타나고 짜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2병 양상하고 겉으로 봤을 땐 거의 유사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중2병은 그래도 이게 내가 부모님 곁을 이제는 떠나가서 사회에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어라는 노력 베이스에서의 일종의 반응이기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들은 열심히 해나가요. 물론 그 성과가 항상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지내고 뭐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뭐 어때가 하기도 하고 집에서 부모님하고도 같이 잘 지내려고 했다가 또 부모님이 너무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또 개판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우울증은 모든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져요. 친구 관계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학교 성적도 엉망진창이 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완전 그냥 엉망진창이 다 돼버리고 그게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력도 없이 순수하게 중2병처럼 보여지는 증상만으로 나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적인 역할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우울증 영역으로 봐야 돼요. 그때는 꼭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이 정도가 되면 치료를 받아야죠. 왜냐면은 내 삶에 그만큼의 디펙트? 결함이 생겨버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이렇게 성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는 존재는 성장해야 돼요. 설령 부모님이 봤을 때는 뭐가 되게 말썽꾸러기 같고 뭐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래도 내 안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경험치를 쌓으면서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레벨업이 멈춰버려요. 약간 파괴적으로 가는 그렇죠. 수도 파괴적으로 있겠네요. 가고 자기 삶이 이제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그게 거죠. 부모님들이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빨리 캐치할 필요가 분명 있으시겠네요. 기본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부모님의 눈치는 봐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톡톡 중간에 쏠 뿐이에요.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가 엄마한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구 관계는 또 나름대로 괜찮아요. 공부는 잘 안 할지 몰라도 근데 공부를 또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 완전 손 놓은 건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학원도 끊어달라고 하는데 막상 끊어주면 안 가. 근데 이거는 중2병이지 우울증까지는 아닌 거예요. 요거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춘기 전후에 부모님의 관계가 변화할 것 같긴 한데 부모님이 자녀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2병이 언제 또 나타나냐 하면요. 이전에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더 어릴 때. 미운 3살. 미운 3살인가요 지금요? 미운 4살인데 아, 만으로 미운 바뀌었기 4살인가요? 때문에 지금 미운 3살인 거죠. 아, 아기가 기본적으로는 태어나자마자는 엄마랑 동일시해요. 왜?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아기가 아직까지 인지 발달이 덜 돼 있잖아요. 자기가 엄마랑 동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항상 엄마 옆에 있기도 하고 엄마가 항상 챙겨주니까 나도 엄마고 엄마도 나예요. 아이의 인식에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렇게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이동력이 생기잖아요. 엄마 품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이는 내가 엄마랑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영역이 따로 있나 봐. 근데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서 엄마 주변에서만 호작질을 해요. 막 엄마 주변에서만 입에 뭐 갖다 놓고 뭐 꽂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가면 엄마가 안 보이는 데서도 호작질을 하게 돼요. 그게 딱 미운 3살이야. 이게 중2병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이의 마음을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때 아이는 미운 3살 때는 엄마 옆에 있는 걸 싫어해. 나 엄마랑 다른 존재야. 나는 엄마 없는 데로 모험을 떠날 거야. 엄마 안 보이는 데 가서 호작질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먹었다거나 뭔가 아프다거나 넘어진다거나 하면은 갑자기 엄마를 찾아. 근데 엄마가 없으면은 애가 막 발광을 해요. 그 엄마 찾아와요. 그 엄마가 막 달래줘요. 그래서 엄마 옆에 있으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또 어느 순간 나 엄마 옆에 있기 싫어. 나 나갈 거야. 하면서 모험을 떠나. 그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는 여기서 너를 지켜봐 주고 있어 라는 것밖에 없어요. 야, 너 엄마 옆에 무조건 붙어 있어. 너 딴 데 가지 마. 혹은 야, 몰라. 너 나 귀찮게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엄마는 그냥 항상 널 지켜봐 주고 있어. 그리고 너가 힘들거나 다치거나 뭘 하면은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언제든 나한테 와. 엄마는 도와줄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엄마의 마음을 아이의 마음 안으로 가져가거든요. 그걸 내재화한다 그래요. 이게 대상관계 이론의 특징인데 그게 대상 내재화, 어머니의 존재를 내재화한다 그래요. 엄마가 없더라도 내가 다소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내 마음 안에 엄마가 든든하게 있으니까 내가 이 상처나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지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청소년기에도 동일해요. 청소년기의 아이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때로는 엄마한테만 의존하는 것 같다가도 막 자기 혼자서 막 하겠다고 그러고 막 친구들 만나겠다고 그러고 내 인생에는 엄마 아빠 필요 없고 친구들이 최고야 뭐 이랬다가도 걔네들한테 상처받고 엄마 이러면서 그때 필요한 거는 그래 넌 지금 어찌됐건 간에 너만의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대신에 엄마는 항상 여기에 있어. 그리고 너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엄마는 도와줄 거야.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봐. 중간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뭔가 얻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가 갈 길을 찾아가면 돼. 대신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게 엄마,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하경 학생 좀 뭐 궁금한 거나 요즘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중2병에 우울증이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에 우울증 애들이 좀 많아요. 맞아. 근데 이 신기한 게 친구 관계는 괜찮거든요. 근데 가끔씩 애들이 우울할 때마다 팔을 긁거나 아니면 이제는 반팔을 입으니까 이게 티나잖아요. 몇몇 애들은 그걸 숨기려고 여기까지 긁는 애들도 그거는 뭐가 다른 건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경악을 해요. 얘가 왜 그럴까가 아니라 경악부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해의 수준도 보면은 되게 위험한 칼이 아니에요. 진짜 죽을 사람들은 더 위험한 칼을 써요. 보면은 되게 얕게 긁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여러 개 나서 좀 보기 흉하기는 한데 저는 뭐에 비유를 좀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라탕 맵기 되게 높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내 혀가 막 탈 걸 알고 그 다음날 내가 막 속이 막 엄청 탈이 날 걸 알면서도 매운 걸 먹죠. 그리고 아빠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자기 몸을 막 괴롭혀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학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힘들 때. 소위 말해 자기 파괴에 대한 본능인데 이 영역은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발휘하는 상황이 내가 그래도 이 상황을 견뎌나가기 위해서 자학을 하느냐 혹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학을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교 때는 자학이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중학교 친구들의 그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버텨나가기 위해서 자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일정 부분은 존중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마라탕 몇 개 시켜줄 테니까 마라탕 먹어. 심한 경우에는 그냥 찬물로 샤워하라고도 얘기해요. 일종의 자학이긴 한데 자기 파괴적인 게 좀 덜한 방법으로 바꿔서 하라고 하죠. 그 대신에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괴롭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아이로 하여금 요청하게끔 내가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너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나 엄마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면 안 될까? 혹은 전문가 선생님을 차라리 가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상황들을 좀 극복해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조금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화나 분노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좋겠죠. 저도 들었을 때 자학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부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대체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좋겠네요. 선생님도 오늘 이거 방송하느라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자면서 손톱을 건명으로 뜯었어요. 저도 초저하거나 이러면은 아직도 손톱을 물어 뜯어요. 물론 안 좋은 버릇이기는 하죠. 보기에 안 좋기는 한데 그만큼 이게 완전 잘못되고 막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뭐 되게 나쁜 아이고 이건 되게 위험한 거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음 안에는 힘겨운 상황에서 이걸로 내가 지금 상황을 견뎌나가기 위해서 자학을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어른들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막상 어른들 본인도 하시잖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경 학생이 진짜 자기의 고민, 우리 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엄청 나이가 어리다거나 뭐 난 어른이고 넌 아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위치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청소년은 그 정도로 누군가와 얘기할 마음이 돼 있을 때는 성숙해 있어요. 다만 어른들이 자꾸 아이라고 이렇게 폄하해서 내려다
2-3달 볼 뿐이죠. 근데 하경 학생의 고민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얘기한 것 같아서 심지어 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사무관님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중1병 속 나다움을 참는 방법에 대해 우리 하경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경 학생은 오늘 직접 상담 받아보고 원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어땠어요? 뭔가 되게 공감이 되고 실제로 저와 비슷한 이야기니까는 솔직히 살짝 눈물이 났긴 했거든요. 아 진짜요? 뭔가 이야기 이렇게 나누니까 고민했던 게 풀리고 아 괜찮은 거구나. 이게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엄마 아빠도 내 이야기를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주는구나. 그게 공감이잖아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청소년들이 겪는 중2병은 훨씬 이해받을 수 있겠죠. 부모님들한테.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OECD 밑에서 5위였나요?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만 부모님들이 해주셔도 밑에서 5위가 아니라 위에서 5위일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꼭 중요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 딸내미가 이거 보고 나면 아빠나 좀 그만해. 마지막으로 원장님도 오늘 이제 참여하신 소감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또 얘기해본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취약해요. 어른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까지는 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도움 요청할 때도 꽤나 많아졌어요, 이제는. 근데 청소년 그룹만 딱 어디 갈 데가 없는 사각지대 같은 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야 라는 식의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주고 이런 노력들을 좀 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올 때도 오늘 방송이 이런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도 어른들한테 내 속마음도 좀 얘기해보고 도움도 좀 요청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자리가 그래도 얼추 된 것 같아서 너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하경 어땠나요? 되게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었고 재미가 중요해. 재미가 있어야 조회수가 나와요. 오늘 출연한 두 학생도 많은 걸 느끼고 갔겠지만 어른인 저도 진짜 많은 걸 느끼고 갔던 거예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내가 생각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출연해주신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두 학생 솔직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건강상담소는 다음에 더 좋은 취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